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날이죠. 물론 제가 지금 이 동영상 제작은 12월 9일이 아니라 그보다 이제 며칠 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제로 12월 9일이 오진 않았습니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자, 하지만 어쨌든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이 성경 심볼리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연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아마 끝나려면 한 내년 한 중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주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얘기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라는 이 특성상 이제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여러분이 그냥 듣고 여러분이 이제 저에게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댓글을 쓴다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국내 어수선한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시사적인 이슈들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의견을 주시거나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피력하시거나 그럴 수 있는 공간은 저희 카페를 이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곳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직접 글도 쓰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자는 게 이제 저희의 이제 목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희 카페는 저희 유튜브 메인 채널에 윤앤리 퍼블리싱 메인 채널에 가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이제 카페 링크가 있거든요. 자, 그곳으로 오시면은 이제 제가 유튜브 동영상 외에 그다지 이렇게 활발하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관련 글도 이제 올리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 그런 공간도 있긴 있다, 그런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제가 예전에 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꾸준하게 지금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끝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구약 성경 끝나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 끝나고 그 다음엔 또 어떤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고. 네, 어쨌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 조금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저희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물론 이제 탈퇴 규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공지사항 읽어보시면 돼요. 몇 가지 없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부터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솔로몬의 잠언서라는 섹션을 이제 새로 시작을 했고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잠언서 1장에 나오는 내용. 그래서 맨니 아저씨가 그 앞부분에 좀 약간 오역,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오역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지혜란 무엇인가? 그 지혜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 잠언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솔로몬 대왕이 이제 지혜의 심볼이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빛이자 태양이자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 나오는 내용이 결국 이제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봤을 때 이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혜란 과연 무엇인가, 이 추상적인 지혜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2장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t does not necessarily follow that all of the translations are incorrect. 자, 맨니 아저씨가 어저께 언급을 했듯이 이제 잠언서 특히 이제 앞부분에 이제 잘못 번역된 것, 이거는 이제 그런 오역은 잠언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책들도 수십 번의 번역과 편집을 거치면서 이제 오역이 일어나고 누락된 것들도 있고 쓸데없는 것이 추가된 것도 있고 그럴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 내다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앞에 1장 7절에서 본 것처럼 모든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이제 확실하게 알고 제대로 된 의미를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고 이제 제대로 된 것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A considerable part of Proverbs is devoted to moral teaching, with special emphasis upon the desirability of wisdom. 자, 잠언서의 상당 부분은 일단 도덕적 가르침을 이제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 도덕에 대한 그런 관념을 심어주는 그런 가르침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특히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Solomon, the son of David, exhorts those who would be close to God to achieve wisdom.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서 자, 신에게 다가가고자 한다면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다. 그런 말을 설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of course, in his day, great schools and libraries were not available to the people. 물론 그 이제 솔로몬이 살던 시대, 뭐 정확히 언제인지는 뭐 이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정도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을 하거든요. 자, 그 당시에는 그 대다수의 민중이 어떤 좋은 학교라든지 어떤 도서관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뭐 신비주의 학교도 있고 뭐 이제 있지만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뭐 동네마다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런 곳에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무슨 도서관이 뭐 지금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문맹도 많았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맹률도 높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다면은 그 일반 그 백성 국민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느냐? 그 당시의 지혜라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부족 또는 가족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지식, 법, 전통 이런 것들로 이제 주로 구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사제들이 이런 선생님 노릇을 하고 뭐 그랬었겠죠. To him, wisdom was the accumulated knowledge of his tribe, the law and tradition handed down from father to son.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은 뭐 이제 우리 마을의 원로, 뭐 이런 사람들 또는 이제 사제 또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한 사람들 그리고 인생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런 전통, 문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지혜를 구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잠언서 1장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계 그리고 어머니가 말하는 법, 그것이 곧 지혜라는 거죠. 그러한 말에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뭐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Thus, the book of Proverbs is in strange contradiction to the most familiar teachings of modern Christianity. 자, 여기서 매니 아저씨가 약간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중시하는 잠언서의 가르침은 현대 기독교의 교리와 다소 모순되는 측면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가 있기 전에 있기 훨씬 전에 쓰여진 그런 책이거든요. 그 구약 성경에 포함된 책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독교 경전이라기보다는 유대교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이제 생겨나면서 유대교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이제 차용을 한 것이고. 자, 그런데 그 지혜를 중요시하는 그 솔로몬의 가르침, 잠언서의 가르침은 현대 기독교와 모순되는 현대 기독교의 교리와 모순되는 다소 충돌하는 반대 개념 뭐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현대 유대교 솔로몬 그 구약 성경 이쪽에서는 이제 지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시했는데 기독교는 그 반대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써봤는데요.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독교에서는 지식, 지혜, 자 이런 거를 이제 사악한 뱀의 상징으로 여기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식과 지혜를 사악한 뱀, 말하자면 좀 나쁜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향도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암흑기라는 것도 탄생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 암흑기 아시죠? 그 The Dark Ages, 암흑의 시대, 말 그대로 빛이 없는 시대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 그 암흑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무지의 시대예요. 자, 물론 이제 저쪽 서양 쪽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암흑기가 시작된 게 언제냐면은 이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로 이제 채택되고 이제 힘을 얻으면서 그 유럽 전역에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암흑기가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거의 1000년 후에 뭐 종교개혁 일어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찾아오고 그 이전까지는 이제 암흑기였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또 썼지만 초기 기독교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무지를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것이 좋은 것이다. 모르는 것이 선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 잠언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 되는 거죠. 솔로몬은 알아야 된다. 지식을 알아야 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식을 지혜로 변환시켜서 내가 이제 훌륭한 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 특히 암흑기 시대에서는 그 아는 것은 마치 죄악인 것처럼 안다는 거, 지식, 지혜, 이거는 뱀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좀 약간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그 다크 에이지스, 그 암흑기가 이제 지속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 물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이제 성경의 내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그 두 번째 블랙 포인트에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당부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그 마태복음 10장 16절 그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자기의 그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랍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선교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이 이제 문제도 직면하고 이제 많이 고생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너희는 각별히 주의해라.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비둘기같이 순견하게 행동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사실은 이렇게 지혜를 되게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어쨌든 초기 기독교 그리고 이제 암흑기 시절에는 이제 지혜를 좀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뭐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심지어 그 중세 시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그 이제 왕국 그런 나라들 있죠. 그 왕들 중에서도 이제 문맹들이 막 있었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모르는 것을 뭐 심지어 막 자랑스러워하는 뭐 그런 트렌드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 부분은 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Solomon cries out that man must be wise. 자, 솔로몬은 인간이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잠언서에서. He invites those who love truth to incline their ears unto wisdom and apply their hearts to understanding. 자,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귀를 기울여 지혜를 듣고 이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네, 이것은 뭐 사실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우리는 모두 그 진리를 이제 뭐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인간의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옳은 말이에요. Yet in the New Testament, the emphasis is entirely upon faith.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으로 대변되는 이런 구약 성경,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반면에 New Testament,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지혜보다는 faith, 그 이제 신념, 그리고 이제 신앙심, 그런 것들을 이제 훨씬 더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신념도 중요하거든요. 신념 그리고 신앙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혜를 죽여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그 당시 초기 성경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제들이 이것을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 그래, 이제 우리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지식, 지혜 이런 것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둘 다 중요합니다. 지식, 지혜도 중요하고요. 신념도 중요해요. 이것이 둘 다 같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뭐 그거 어느 한쪽은 그걸 택하고 나머지 다른 한쪽을 이제 버린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네. Solomon says of wisdom that she is more precious than rubies, and all the things thou can desire are not to be compared unto her. 자, 솔로몬이 이제 지혜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잠언서 3장 15절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저 여기서 이제 텍스트도 인용한 거고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진주라 되어 있고 영문에서 이제 루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진귀한 보석이죠. 그 물질적인 관점에서 이제 가장 값어치가 높은 그런 이제 보석인데, 지혜는 그것보다도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가 된다는 뜻이죠. 그 이제 뭐 루비 진주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물질만 많은 뭐 돼지가 되는 거고,
그 진짜 인간으로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의 이미지도 그겁니다. She is more precious than rubies. 여기서 말하는 she라는 것은 물론 이제 wisdom이 되는 거죠. wisdom. 네. Solomon also teaches that wisdom is found in way of good godliness. Only the man who seeks God can partake of wisdom. How different this is from our modern viewpoint. 자, 솔로몬은 또한 그 인간이 그 신의 방식대로 살아갔을 때 신을 구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혜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신의 방식대로 살 때 신을 구할 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이제 그 잘못된 번역처럼 신을 두려워하고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을 아프게 하지 않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신의 방식대로 산다. 이거는 뭐냐면 자연의 법칙, 우주의 섭리. 그것에 맞춰서 산다는 거예요. 그 자연의 법칙에 순응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신을 구할 때 그 자연의 법칙, 그 원리들을 우리가 구함으로써 그거를 이해하고 알고, 자, 그 이해하고 안 상태에서 그거에서 맞춰서 살아가는 것. 자연의 법칙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곧 옳은 것이다. 자, 그런 사람들이 지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자연의 법칙에 이제 반해서 이제 행동하고 이제 반대로 역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시각과 상반된 견해라 할 수 있다. 네. 그 이제 뭐 신약 성경 요 시절에 그 이제 신앙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그 지혜는 무시하고 뭐 그런 영향이 있는지는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요즘은 뭐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지혜 따위는 개에게나 줘라. 네. 그리고 심지어 좀 인간이 오만해져서 이런 자연의 법칙 같은 것을 이제 무시하죠. 네. 자연의 법칙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인간이 정복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깨고도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뭐 엘리트 세력이라든지 이제 정치인이라든지 내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나는 그거에 대한 이득만 취하고 대가는 취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거는 피해갈 수 있다. 뭐 카르마의 법칙 이런 걸 피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닥칠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네, 결코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자연을 이긴다는 것은 인간이 신을 이긴다. 뭐 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당연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망각했고 제가 지금 좀 아까 뭐 엘리트 세력 정치 뭐 고위 공직자 정치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꼭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그렇습니다. 서민들도 그래요. 우리 중산층도 그렇고 서민들도 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힘들게 여겨지고 이제 뭐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어진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원인이 그렇게 만든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예요. 고달픈 세상이 오게 된 거예요. 결국 다 지혜의 부족에서 지혜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modern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고대인들 그 솔로몬 시절에 그 지혜를 중시했었던 그런 마스터들의 그 가르침과 그 오늘날의 말하자면 이제 지식인들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e modern scientist has rejected the influences of religion. Atheism and agnosticism are rampant in the world. 자, 현대 과학.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의 지식인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과학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현대 과학은 종교의 가르침을 버린 지 오랜 상태 이미 버린 지 오래되었고요. 오늘날에는 그 무신론과 불가지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 무신론, 뭐 신은 없다라고 믿는 그런 이제 사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국 그거는 뭐냐면은 자연의 법칙 이런 건 없다. 우주의 섭리, 신의 섭리 그런 영적 세상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로지 물질 세상만 있을 뿐이다. 눈에 보이는 것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진짜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뭐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부정하는 것. 그게 이제 무신론이 되는 것이고 불가지론, agnosticism 이거는 뭐냐면 역시 비슷한 건데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외에 대해서는 그 외적의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알 수 없다. 그거는 뭐냐면은 자연의 법칙 알 수 없다. 진리라는 거 그런 추상적인 거 알 수 없다. 나는 이제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측정 가능한 것들 그런 것 외에는 알 수가 없다. 뭐 그런 생각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사상이 지금 팽배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영적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마치 공기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지금은 과학이 어느 정도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공기의 실체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 그렇지만은 인간의 과학 기술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만은 다 발달한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에테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인간이 네, 그 과학 기술로 볼 수 없는 것들 아주 많이 있어요.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현대 과학은 종교의 가르침을 버린 상태이고 단지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물론 이제 과학에만 제가 이제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도 문제가 있죠. 네, 종교에도 문제가 있어요. 종교도 그 원래 자신의 역할, 그 본질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과학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멀리 떨어져 나간 상태죠. 자, 그래서 과학과 종교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뭐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은 원래 고대에는 철학, 종교, 과학이 하나였어요. 하나. 네. 그래서 과학자가 곧 철학자고 철학자가 곧 종교인이고 뭐 그런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지금은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는 그 합칠래야 합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삼위일체였던 것이 이제 다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로따로 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그 얘기를 지금 매니아르 씨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부작용이 생겼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Men believe they can be wise without being good, but this can never happen, for wisdom and virtue are inseparably related. 자, 이제 현대인, 특히 이제 과학 만능주의라든지 뭐 이런 쪽에 빠진 그 현대인들은 자, 선행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이 있잖아요. 선행을 베풀지 않고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하고 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자, 그런데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착할 필요는 없다. 올바른 일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거과는 이제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선행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식은 많을 수 있지만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선행이 동반되지 않으면. 지혜와 미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행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선을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의상 성립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네. 다시 말해 그 선을 동반하지 않는 따옴표 안에 지혜라는 것은 그건 엄밀히 말해서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라 공허한 지식. 이건 제가 쓴 겁니다. 공허한 지식.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막 팩트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잔뜩 주입식으로 이제 넣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팩트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지식이고 살아있는 지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쓸모 없어요. 뭐 돈 버는데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그 잔머리, 잔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판이라든지 뭐 이런 국회의원, 뭐 이제 국가 지도자, 고위 공직자들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이제 뭐 학력도 높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무슨 뭐 고시도 많이 패스하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죠. 잔머리, 잔꾀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디다 써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런 데다가 이제 거의 뭐 전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굉장히 이제 희귀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뛰어난 지식,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뭐 과학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과학적인 지식, 뭐 놀라운 지식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쓰고 있지 않죠. 네, 잔머리 굴리는데 쓰고 있죠. 뭐 예를 뭐 법망을 피해 나가고 그 이제 어떻게 하면은 뭐 중산층과 서민들을 조금 더 등쳐먹을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죠. 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예. 남을 위해서 베풀고 돕고 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최대한 뭐 이로움을
주고자 한다. 뭐 이런 게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그래야만 지혜가 되는 거예요. If modern thinkers would realize that deepness of understanding requires a spiritual perspective, we would have less war and struggle and conflict, and more of the peace and security which are described in the book of Proverbs. 자, 어떤 분야이든 간에 그 분야를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관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에는 그 물질적인 측면, 우리 물질적인 측면은 사실 보기 쉬워요. 그죠? 누구나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보고 들을 수 있으니까. 자, 하지만 모든 일에는 그 배후에는 그 영적인 그런 것도, 그 배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사안을 생각함에 있어서도 그 영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철학적인 것,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만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물질적 관점에서만 보면은 그 껍데기밖에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이제 그 영적인 관점, 그 이 세상에는 이제 물질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도 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전쟁과 분쟁도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잠언서에 묘사된 평화와 안전의 시대, 이거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세상이 이 모양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한동안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는데요. 지금 완전히 다 나았거든요. 나은 지 꽤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저녁이 되면은 이상하게 요즘 그 목이 자주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영상을 녹음하면서 벌써 이제 두 번째 이제 중단을 하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맨날 그 양해를 구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그 이미지, 지금까지 다룬 그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미지는 그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와 있는 그 마크 페시오 씨의 Cosmic Abandonment 강연 중에서 이제 일부를 제가 이제 발췌한 것입니다. 이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은 초반에는 초반부터 한 중반까지는 이제 수메르 전통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외계인 이론 뭐 이런 것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부터 이제 후반부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 문제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그 솔로몬 대왕이 그 당부하듯이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 지식을 구하고 이거를 지혜로 변환시켜서 이제 성장하는 것.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야지 이제 평화로운 세상, 안전한 세상이 이제 찾아올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거 이제 평화로운 세상,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탄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제 뭐 각자 나름대로 이제 삶의 사명이라든지 소명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뭐 방법은 다 다를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길에서 근데 이제 벗어나게 될 경우 그 어떤 인간들이 어떤 유형의 인간이 탄생하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 페시오 씨가 우리 모두가 이제 경계해야 할 것, 경계해야 할 인간의 유형,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한 여러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그것을 한번 그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해야 할 것 제일 첫 번째 넘버 원, rigid skepticism and scientis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rigid skeptics. 자, 이것은 rigid, 완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이제 오픈 마인드가 아니라는 얘기죠. 나의 신념, 한번 신념이 자리 잡으면 그것이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겠다. 절대로 나는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그거는 뭐 말하자면 일종의 배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스캡틱은 뭐냐면 이제 무엇이든지 의심하는 것, 무엇이든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것.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 내가 이제 버리겠다. 뭐 그런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고 이러잖아요. 자, 그런 건 초기에는 이제 의심을 해야죠. 모든 것을 다, 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도 다 의심을 일단은 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그 이제 무조건 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의심하지는 말고 오픈 마인드로 일단은 접근은 해봐야죠.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되 접근을 해봐야죠. 그래서 자세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이런 것을 이제 분별해내기 위한 그런 좀 노력은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을 바로 이제 오픈 마인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리지드 스캡틱은 그냥 자세히 들여다 보지도 않고 나의 지금 사상과 나의 신념과 위배되는 것이면 무조건 버린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돌대가리, 콘크리트층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크 페시는 구체적으로 worshippers of scientism, 과학 만능주의, 과학을 마치 신처럼 신봉하는 그런 사람,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저희가 전 페이지에서 이제 과학과 종교가 이렇게 둘 다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과학과 종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올바르게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날 아쉽게도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그 정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경계하라라고 지금 마크 페시우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과학 만능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바로 전 페이지에서 봤듯이 뭐 atheism, agnosticism 이런 쪽에 이제 완전히 빠지고 내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과학적 방법론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전부 다 부정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worshippers of scientism, 과학 만능주의 또는 이제 신봉자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제 마크 페시우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I'm skeptical about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한다.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다. Unless the government or government-funded scientists say it's true, then I'm a true believer. 물론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 정부에서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은 내가 믿겠다 이거죠. 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나는 다 그 거짓으로 치부하겠다. 그렇게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보시면은 그 이제 정치적인 과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지금 정확한 이름 기억이 안 나지만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제 무조건 말하자면 정부의 과학 분야에서 정부의 프로파간다를 이제 널리 이제 전파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과학자들이 하는 말들은 부정하고, 왜냐하면 그건 정부의 프로파간다에 위배되니까 오로지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이야기들만 신봉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널리 퍼뜨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 정부의 얘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뭐 그쪽에서 이제 돈을 주니까 뭐 했다라는 거죠. 그 나중에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사후에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그동안 이제 저기 미국 정부 측에서 굉장히 많은 돈, 뭐 CIA였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이제 금전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거짓 정보들을 많이 뭐 이거 퍼뜨리는데 앞장을 섰다, 앞잡이였다, 뭐 이런 게 밝혀졌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rigid skepticism, scientism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입니다. 경계해야 할 것 넘버 2, religionist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 만능주의가 있고 그 완전히 반대편에는 이제 religionist가 있어요. 자, 이것은 역시 일종의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라 이제 어용 종교인 같은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종교의 본래 목적에서, 본래 가르침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도그마화하고 교리화하고 이제 오로지 이것만 믿어라. 이것이 내가 하는 말만이 진실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서로 이제 종교들 간 그 뭐 배타적인 그런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마크 페시우스가 어떻게 해설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We believe what we're told to believe. 자, 우리는 위에서 믿으라고 하는 것만 믿는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됐든 무슨 뭐 신부가 됐든 뭐 그렇죠. 그 종교 지도자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이제 어용 지도자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 말만 내가 듣겠다. That's so much easier than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skills. 자,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어떤 사물을 이게 이제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고 그런 거 너무 귀찮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명령만 따르는 거 위에서 하는 얘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로 여기는 것 그런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거는 생각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모든 종교인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 종교라는 것이 이제 너무 이제 정도에서 벗어나가지고 삐뚤어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묻지 마 신도가 된다라는 거죠.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할 건 없고 저기 우리 종교 내 해당 종교의 그 지도자가 하는 말 그 말이 곧 신의 말씀이나 다름없어. 난 그 말만 믿을래. 그리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행동하면 돼. 그러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사고의 주권을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번 유형이든 2번 유형이든 이런 길로 가서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은 이제 정부와 관련된 겁니다. Believers in government. 자, 정부를 신봉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그 이번 항목에서 뭐 봤듯이 자, 어떻게 보면 1, 2, 3번 이거 전부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그 rigid skepticism, 그 과학 만능주의. 그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무조건 다 믿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 외에는 다 버리겠다라는 거고. 2번은 우리 종교 지도자가 하는 말은 다 믿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버리겠다라는 거고요.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정부를 어떻게 보면 이 정부에 대한 신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맹목적인 종교, 맹목적인 신앙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부를 마치 신으로 여기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크 페시오 씨가 이러한 성향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supporters of slavery,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신봉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모두를 자기 스스로를 결박시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을 말하자면 노예 행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에 기여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정치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제 좌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좌파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제 좌파라는 것은 이제 Democrat, Liberal, 그러니까 Democrat 하면 이제 민주당, 이제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성향을 말하는 거고, Liberal 하면은 이제 뭐 자유주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Political Left 말 그대로 좌파. 자, 이들의 그 심리 상태는 무엇이냐? Wants government to be our caretaker from cradle to grave. 자, 우리가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우리를 다 모든 것을 다 챙겨주기를, 우리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 내 스스로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인생을 뭐 개척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책임감, 의무를 회피하고 싶다라는 거죠. 정부가 다 알아서 해줘라. 엄마 역할을 해달라.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했듯이 정부가 그렇게 해달라. 라는 그런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쪽으로 빠졌을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Thinks government should act as a provider and nurturer like an archetypal mother. 네, 바로 그 얘기가 나오네요. 그 정부를 이제 엄마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부가 엄마가 되어서 국민들을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해야 된다. 그걸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스테이티스트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테이티스트는 뭐냐면 스테이트, 국가 신봉자라는 거거든요. 국가주의,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됩니다만은 나중에 이 보시지 못한 분들은 이 코스믹 어벤던먼트 강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은 결국 마미 이슈, 엄마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 이쪽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상태에서는 지혜를 결코 구할 수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경계해야 할 거 4번. 이거는 이제 또 역시 이들 역시 이제 정부를 신으로 여기는 부모로 여기는 자들인데 이번에 이제 우파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리퍼블리컨 그러니까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 그다음에 conservative 이거는 이제 보수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political right 우파. 자, 이들의 심리는 무엇이냐? Wants government to be our protector, policing the world and keeping us safe from cradle to grave, like an archetype of father figure. 자, 이들이 정부로부터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부가 나를 보호해달라. 그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해달라. 뭐 이제 나쁜 사람이 나를 때릴지도 모르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아빠 역할을 해달라. 그리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경찰 역할을 해달라. Policing the world. 자,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이잖아요. 제발 그렇게 계속 해달라. 그래서 저 테러리스트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계속 나를 보호해 주세요, 아빠. 요람부터 무덤까지 역시. 그러니까 아빠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트 세력들은 이런 그 국민들, 다수 국민들의 이런 심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의 위협이 없으면은 만들어내고, 그죠? 그래야지 계속 국민들이 아빠를 찾을 거니까. 뭐 그런 겁니다. 뭐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매번 그 안보 운운하면서 뭐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종북 좌파 때문에 지금 뭐 위협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수 쪽에 그 집결을 해야 된다. 뭐 단결을 해서 뭐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신변에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너희 신변에 위협이 될 거야. 위험이 찾아올 거야. 뭐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daddy issues, 말 그대로 아빠 콤플렉스. 네, 아빠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역시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생각보다는 의존하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believers in government, 정부 신봉자는 어떻게 보면 그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신도, 묻지마 신도, 그 종교 성향과 거의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땐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만 다를 뿐이지 오늘날의 왜곡된 정교와 왜곡된 정부 똑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경계해야 할 것 5번입니다. 그 어용 언론, 어용 주류 언론을 말하는 거죠.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래서 이제 마크 베시오 씨는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네요. 이들은 무엇이냐?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Professional liars다. 그 이제 프로 거짓말쟁이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운표현에 prostitute라고 이제 썼는데요. 이제 이것이 신조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신조어예요. 합성어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경제 소식이라든지 세계 정세 같은 것들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 이제 참고하는 이제 제럴드 셀렌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자면 미래 트렌드 뭐 이런 것들 같은 거 연구해가지고 이제 뭐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미래 예측가 그런 사람이죠. 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용어예요. 자, 이것은 두 단어를 합친 건데 프레스는 이제 언론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프로스티튜트, 이제 프로스티튜트는 매춘부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프레스하고 프로스티튜트를 합쳐서 프레스티튜트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 주류 언론의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레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냥 뭐 진짜로 진실을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시키는 대로 뭐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요거 프로페셔널 라이어처럼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이제 뭐 국민들에게 이제 거짓말 치는 거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프로파간다 말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되죠. 써 있죠. You write what you're told. 우리가 얘기한 대로 너희는 써라. 그대로 보도해라. 네, 뭐 진실이 뭐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어떤 뭐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파간다가 계획이 있으니까 이대로 보도해라. 보도 지침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오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Thanks corporate news, we couldn't control the people without you. 아이고 언론사들 고마워. 너희들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이 수많은 국민들 어떻게 통제했겠어? 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그 주류 어용 언론이라는 것은 그 정부 그 사악한 자들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마크 베시오 씨가 또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들의 심리가 무엇이냐? I'm too much of a low life coward to tell the truth. 나는 워낙 그 하류 인생 그 겁쟁이이기 때문에 나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 So I repeat lies for paycheck. 자,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월급을 받는 것, 진실을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월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뭐 만약에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 나는 기꺼이 하겠다.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정부에서 또는 어떤 상위 부서나 뭐 하여튼 뭐 사장으로부터 보도 지침이 내려오면 나는 뭐 탐사 보도국 뭐고 간에 그런 거 관계없이 나는 그냥 불러주는 대로 그냥 나는 받아 적기만 하고 그거를 이제 배포하겠다.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뭐 그러한 마인드라는 거죠. 자, 역시 이런
이런 식의 사고 방식으로는, 이런 식의 그 마인드로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은 물론 당연한 거고, 세상을 망치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앞잡이입니다. 앞잡이. 제가 지금 모든 언론 기자들을 이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프레스티튜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지혜가 없는 세상. 그 거꾸로 말해서, 자, 이런 지금 1, 2, 3, 4, 5번 뭐 이제 8번까지 하게 될 예정입니다만은 이런 자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과 같은 약간 끔찍한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6번입니다. New Agers, the hopelessly naive. 여기서는 New Age 사상에 빠진 사람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New Age의 모든 가르침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 New Age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New Age의 좀 그 달콤한 메시지에만 빠진 것. 그런 쪽에 이제 너무 빠지게 되면은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감각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 그 뭐 어떤 나쁜 사람들이다, 뭐 사악한 검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너무나도 나이브, 순진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의 순진하다, 뭐 순수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도 뭐 그렇다는 거죠. 너무나도 순진해요. 쉽게 넘어간다, 잘 속아 넘어간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명상하고 요가하는 거, 그런 걸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뭐 정신 통일하고 이런 데 다 도움이 되는데 너무 그런 쪽에만 빠져가지고 현실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도 역시 그런 상태에서도 역시 지혜라는 것을 구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크 페시오 씨가 비판하는 겁니다. We don't talk about the abuse that mommy and daddy put us through. 여기서 이제 mommy and daddy가 나왔는데 엄마, 아빠. 우리 진짜 어머니,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 지배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배자들이 이제 국민들을 이제 계속 알게 모르게, 이제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알게 모르게 이제 계속 탄압하고 이제 학대를 하는데, 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 너무나도 순진한 그 뉴에이지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나 그런 부정적인 거 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If you ignore it, it goes away on its own. 그런 거 부정적인 거 내가 그런 거를 이제 생각 안 하면은, 거기다가 내가 집중을 하지 않고 나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은 그것은 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야. 자동으로 사라질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것은 보지 않을래.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고개를 돌리면은 더 이상 나에게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겠지만은 그 세상에 끔찍하고 추악한 그런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계속 남아 있어요. 그것을 없애는 것은 그걸 청소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 지혜로운 자들이 그 현실을 아무리 끔찍하고 추악하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이제 청소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청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나서는 그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뉴에이지에 너무 빠져 있으면 그런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 모든 게 허상이야. 뭐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나아질 수도 없고 그런 방식으로는 지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 7번입니다. Knowledgeable yet inactive. Armchair quarterbacks. 자, knowledgeable. 약간의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크 페시오가 다운표를 표시한 거는 굉장히 뛰어난 지식이 아니라 이제 조금 안다라는 거죠. 네,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인터넷 커뮤니티도 가보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편적인 지식이나마 많이 이제 구했어요. 음모론 사이트에 대해서도 가고 여기저기 가면서 이제 많이 지식을 구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는 않아요. 인액티브하다는 얘기예요. 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지. 예. 정보를 이렇게 조금씩 받아먹기만 하고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거 알고 있어 니네? 나 이런 거 지금 세상이 이렇다는 거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얘기는 하지만은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을 하진 않는다. armchair quarterback이다.
자, 이게 암체어 쿼터백이 무슨 말이냐면은 쿼터백은 이제 미식 축구 그 선수잖아요. 그죠? 이 사람 쿼터백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는 거죠.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암체어 쿼터백은 그걸 TV로만 보고 있죠. 이렇게 쿼터백 복장 이렇게 헬멧 쓰고 이렇게 했는데 한 손에는 리모컨이고 한 손에는 이제 맥주를 들고 있으면서 남들이 지금 이제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뭔가를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이나 하고 너는 잘못 알고 있어. 나야말로 내가 지금 현상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 너는 계속 그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너는 잘못하고 있어. 너는 그것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만 하는 사람들. 네.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품, 트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뭐 악플이나 다는 사람들 있죠. 예. 조금은 아는데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아주 조금 알면서 마치 다 한 것처럼 뭐 그러면서 막상 실제로 이 세상을 바꾸는데 그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은 안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되죠. 그 예전에 이제 마크 페시오 씨도 아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막 뜨끔한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죠. 제가 예전에 그 동영상 초기 때 아마 그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마크 페시오 씨가 이제 뭐 이런 뭐 오컬트 공부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영적인 공부도 하고 많이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유튜브 강연도 듣고 뭐 책도 많이 읽고 어떤 이제 오프라인 이런 모임에 가서 이제 강연 같은 것도 듣고 했는데 자, 한 번은 어떤 강연을 갔는데 이제 어떤 이제 뭐 거기 저 강연 들으러 온 사람들이랑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교 같은 것들을 했나 봐요.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뭐 자기 소개하고 자, 그런데 어떤 그 나이 드신 여자분이 마크 페시오랑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크 페시오 씨가 아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이러더래요. 그래요. 자네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군. 그래서 그 지식을 지금 어디에다 쓰고 있나? 뭐 하는데 쓰고 있나? 라고 이제 묻더래요. 자, 그랬더니 이제 마크 페시오 씨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걸 써먹다니요? 뭐 그래서 아니 그 여자분이 그래서 아니 네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아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놀라운 지식을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느냐라고 이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마크 페시오 씨가 당황을 해가지고 그냥 뭐 계속 뭐 책도 읽고 동영상도 보고 뭐 그러고 있는데요. 뭐 강연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호통을 치더래요, 그 여자분이. 아니,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너만큼 그렇게 이제 많은 지식을 쌓고 공부를 했으면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뭐 널리 전파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널리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 변화시키기 노력을 하고 그런 그 지식을 계속 축적만 하지 말고 이제 남들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좋은 용도로 써야지 왜 혼자 갖고만 있느냐라고 이제 버럭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이제 마크 페시오 씨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걸 다시 베푼 건 하나도 없었구나.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크 페시오 씨가 뭐 이제 팟캐스트도 하고 뭐 이제 강연 같은 것들도 하고 이제 PPT 만들어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뭐 이제 강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본격적인 그 공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와 비슷한 주제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거였어요. 계속 이제 스승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아 먹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가난해진다. 영적으로 가난해진다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식을 많이 이제 습득을 해가지고 이제 머릿속을 이제 그 수많은 지식을 가득 채우잖아요. 채우면 채울수록 네, 받아 먹기만 하면은 이제 더욱 영적으로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내가 이제 써야지, 어떤 활용을 해야지, 그제서야 내가 비로소 그 성장을 할 수 있다. 뭐 하여튼 그런 주제로 한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한번 뭐 그 제목이 아마 뭐 스승과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7번 항목이 바로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마크 페시오 씨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I know all about what's going on in the world. 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 Can't you see how well I'm putting all that knowledge to use? 내가 지금 요 문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내가 진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 모르겠어? 안 보여?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활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아는 척하고 뭐 잘난 척하고 그것은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을 지금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지식을 좀 얻었으면은 그걸 지혜로 변환시키고 그것을 이제 공유하고 남들에게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어떤 변화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저렇게 소파에만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저도 지금 의자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저희 집 그 노트북 앞에 앉아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의자에만 있는다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의자에 앉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자료 만들고 이렇게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어쨌든 뭐 조금이나마 뭐 기여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앉아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처럼 앉아서 그냥 하는 일 없이 그냥 맥주만 마시고 뭐 이게 리모컨만 보고 인터넷에 악플만 올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아이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경계해야 할 것 8번째 오더 팔로워 지시 이행자들 말하는 거죠. 오더 팔로워스 마크 패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least mature 가장 철딱서니가 없다. 가장 가장 철이 들지 않은 그런 사람들. 하지만 동시에 most responsible 가장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책임이 크다. 무엇에 대한 책임이 크냐면은 지금과 같은 세상을 도래하게 하는 지금과 같은 세상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뭐 앞에서 부분 초기에서 봤던 부분들이랑 좀 겹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기 지금 마크 패슈스가 여기서 이제 군인으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뭐 군인, 경찰 이들이야말로 진짜 원조 지시 이행자들이잖아요. 지시를 위에서 내리면 무조건 따른다. 토를 달지 않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따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군인, 경찰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해당이 돼요. 네. 아까 뭐 이제 종교 너무 이제 맹목적인 종교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지 않고 그냥 위에서 하는 얘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 생각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러고선 그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들 전부 다 오더 팔로워입니다. 오더 팔로워가 이런 공권력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자, 이들이 가장 책임이 크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악한 지도자, 사악한 국가 원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복종만 하는 것. 자, 그렇게 되면은 사악한 지도자의 복종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도 다 사악한 자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악한 세상이 오는 것이고. 네. 불복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악한 것에 대해서는. 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뭐 사악한 세상이 도래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제가 국가 지도자를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국가 지도자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한 명.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파워 서클, 엘리트 서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소수. 자, 하지만 그 지시를 따르고 그 지시대로 행동하고 양심적이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수십 수백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수십 수백만에게서. 네. 그렇기 때문에 most responsible 암울한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쪽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국가 지도자라 하더라도 하지만 그 지시에 따르는 수십 수백만 심지어는 수천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죠.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주권을 가진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 스스로 옳고 그른 것 이런 거를 따져야지 남이 불러준 대로 남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크 패쇼시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We are the house slaves. 우리는 하우스 슬레이브다. 자, 이제 노예는 노예인데 그 노예들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마크 패쇼시가 하는 말은 그 옛날 그 미국의 노예제도 있었을 때 거기에다 이제 비유를 한 거거든요. 자, 이제 슬레이브들도 노예들도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밖에 나가서 이제 그 힘든 일을 하는 그런 그 육체 노동 하루 종일 뭐 이제 목화씨 따고 뭐 그런 목화 따고 그런 힘든 노동을 하는 그 하급 노예가 있고요.
잠깐 상급 노예는 뭐냐면 그게 이제 하우스 슬레이브거든요. 그 이 슬레이브들은 이 노예들은 또 옷도 아주 예쁘게 차려 입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인과 같은 집 안에서 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의 차 같은 거 타주고 음식 해주고 뭐 그런 거, 뭐 말하자면 집사 역할. 그런데 사실은 그들도 슬레이브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노예라는 거죠. 이 고급 노예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하급 노예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탄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급 노예들이 그 맨날 그 이제 육체 노동에 그 고문 뭐 이제 그런 폭행 이런 거에 시달리다가 예를 들어서 도망가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그걸 잡아오는 게 누구냐면은 하우스 슬레이브예요. 상급 노예들. 네. 그러니까 노예들끼리 노예가 노예를 통제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죠. 지금 세상이 사실 그런 모양이거든요. 바로 이 오더 팔로우들 때문에 노예가 노예를 통제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민주화 시위, 민주화 운동 그거를 탄압하는 게 누구예요? 그 오더 팔로워들이잖아요. 예. 아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We'd rather enslave our own species, ourselves included, rather than grow up, develop real courage, and think for ourselves. 자, 내 스스로 grow up, 내 스스로의 의지와 그 의지로 내가 이제 철이 들고 성장하고 진정한 용기를 배양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우리 그냥 같이 그냥 위에 윗사람들의 지시에 따라서 노예 세상을 만드는 것이 차라리 속편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밥만 먹으면 되지. 그리고 이제 집 하나 있고 뭐 이제 하우스 슬레이브들은 또 집에서 사니까요. 그 주인이랑 같은 집에서 자, 이 집 따뜻한 집에 있고 지붕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밥도 몇 끼니마다 먹여주니까 그렇게 되면 뭐 인간으로서 예 뭐 삶은 다 그 행복한 삶 아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큰 이슈가 됐습니다마는 저기 고위 경직자가 국민을 개 돼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개 돼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그래 우리는 개 돼지야. 개 돼지 나는 그냥 먹고 싸고 그 내가 잘 곳만 있으면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내 지금 이 정도 삶이면은 만족스러운데 왜 이걸 흐트리려고 해? 너 왜 하급 노예? 너 왜 도망가려고 해? 네가 도망가면 우리도 골치 아파져. 도망가지 마. 내가 그러기 때문에 잡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를 자청하는 자들. 나는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상태입니다. 아이고, 네, 이거 제가 이제 약간 흥분을 했는데, 마크 페시오시의 그런 내용을 다루다 보면 흥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네.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미지들 그냥 대충 하고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구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경계해야 할 것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꼭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진짜 올바른 정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세상을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보면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본문도 앞부분 조금 살펴보고 이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학 만능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크 페시오시 강연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좀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계속해서 이제 잠언서에 등장하는 그 지혜라는 내일이 아니구나.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 지혜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 그 맨니 아저씨가 설명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